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양시 청소년재단 꿈열이에요. 오늘 저 꿈열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바로 만한 청소년 수련관의 학생동아리 사업 공모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학생동아리 사업은 안양시와 안양시 청소년재단 만한 청소년 수련관,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이 청소년 여러분들의 동아리 활동을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협동, 재미, 창의 4가지 기본 방향을 가지고 운영되는 학생동아리 사업,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학생동아리 사업을 주관하는 안양시 청소년재단 만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안양시 청소년의 성장, 참여, 자립을 핵심 가치로 삼아 청소년이 꿈꾸는 행복한 안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재단에는 현재 만안, 동안 2개의 청소년 수련관과 만안, 석수, 호계, 평촌 4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개, 청소년 쉼터 1개, 총 8개의 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이 중 만안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생 동아리 사업을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학생 동아리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학생 동아리 사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안양시의 혁신교육 지구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사업입니다. 먼저 2019년과 2020년 달라진 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2019년에는 동아리 활동 성격에 따라 인문사회, 자연과학, 문화, 예술, 미디어, 봉사 이렇게 6개로 분과를 구분지었다면 2020년에는 참여 분과가 신설되어 총 7개의 분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생긴 참여 분과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역량이 중요시되면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이나 지역사회 변화 개선을 위한 토론활동 등을 주제로 활동하는 동아리 친구들은 새로 생긴 참여 분과로 신청해 주시면 된답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분과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한 2020년에는 동아리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초등학교 30개, 중고등학교 260개로 총 290개 내외의 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달라진 점은 알겠는데 학생 동아리 사업을 처음 들어보시는 청소년분들은 분과? 지원? 이게 무슨 소리야?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학생 동아리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저 꿈열이가 설명해 드릴게요. 학생 동아리 사업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동아리 연합활동을 함께하며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에는 초등학교 30개, 중고등학교 260개, 총 290개 내외의 동아리에 각각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총 3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잠깐! 그럼 어떤 동아리나 전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아요.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기 전에 학생 동아리 신청 조건과 신청 전에 알아야 할 점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생 동아리 신청 조건입니다. 첫 번째, 학생 동아리 사업은 안양 지역 초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되고 담당 교사가 반드시 배치된 학교 동아리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순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한 동아리는 아쉽게도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단순한 교과학습을 주제로 한 동아리 또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시설에 소속되어 이미 동아리 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 동아리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아리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아리 구성원이 10명이 안 되실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 5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모든 동아리가 신청 가능하답니다. 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학생 동아리에 선정된 동아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 동아리에 신청한 동아리 대표자분들은 학생 동아리 연합회로서 연합회 활동들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5가지 활동이에요. 가장 먼저 4월에 진행되는 학생 동아리 연합회 발대식이 있습니다. 학생 동아리 연간 활동을 안내하고 연합회 임원진 선출과 분과별 활동 회의 등 1년간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함께 으쌰 열심히 해보자 의지를 다지는 자리인 만큼 동아리 대표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야겠죠. 두 번째, 분과별 활동입니다. 학생 동아리에 신청하는 동아리는 동아리의 활동 주제에 따라 분과를 정하여 지원하게 되는데요. 같은 분과에 지원한 다른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한 가지 활동을 정하여 청소년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학생동아리 연합회 리더십 캠프입니다. 리더십 캠프는 방학 중 1박 2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분과별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도 하고 우와 저 꿈열이도 함께 가고 싶네요. 네 번째는 학생동아리 축제 활동입니다. 그동안 동아리 대표자분들만 연합회로 활동을 함께 했다면 학생동아리 축제에는 소속 청소년 모두가 함께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만들 텐데요. 10월 24일 토요일에 예정 중인 학생동아리 축제는 댄스, 밴드 동아리 친구들의 신나는 공연과 미디어, 예술 동아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전시회, 동아리 친구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 등등등 즐거운 축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11월에는 연극, 뮤지컬 동아리 친구들을 위하여 학생 동아리 연극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즐거운 축제와 연극제에 모두 함께 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동아리 활동을 좀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진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동아리가 중심이 되어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기대해볼게요. 이거 설명을 들을수록 지원하고 싶은 동아리 친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학생동아리 사업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2020년 학생동아리 사업 공모는 바로 이렇게 진행될 계획이에요. 그럼 단계별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먼저 신청서 접수 단계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3월 23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집 기간이 확정되면 만안수련관 홈페이지와 전자공문을 통해 학교에 모집 공고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우리 모두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즐거운 동아리 활동을 빨리 할 수 있길 바래요. 자, 모집 기간 내에 만안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주어진 양식에 맞게 청소년 여러분 스스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꼭 학교 전자공문을 이용해서 만안청소년수련관으로 공문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4월 3일 금요일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으아, 지원 신청서 작성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친구들을 위해 저 친절한 꿈열이가 지원서 작성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2020년 학생동아리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활동계획서, 동아리 회원 명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총 4가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가장 첫 페이지인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볼까요? 제일 위쪽에 동아리명과 학교명을 먼저 적어주세요. 다음 동아리 구분에는 2020년에 처음 생겨난 동아리의 경우에는 신규 동아리에, 예전부터 활동을 해온 동아리의 경우에는 기존 동아리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아리 형태를 적는 란에는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를 구분하여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 예산에는 동아리 활동에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잠깐! 신청 예산은 한 동아리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꼭 그 범위에서 계획을 세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아리 활동 분과란을 작성하는 법을 볼까요? 학생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성격에 따라 인문사회, 자연과학, 문화예술, 미디어, 봉사, 참여 총 7개의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여 분과의 경우 청소년 여러분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세워진 분과이니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동아리 활동이 어느 분과에 속하는지 분과별 설명을 잘 읽어보신 후 해당 분과에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담당 선생님과 동아리 대표 청소년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을 작성해 주신 후 최근 3년간 우리 동아리의 주요 활동 내용과 올해 활동 계획을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신청서 작성 일자와 동아리 대표 학생, 담당 선생님의 서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동아리명을 가장 처음 적어주시고 우리 동아리의 활동 목적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동아리 활동 목적을 적다 보면 우리 동아리가 어느 분과에 해당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죠? 주요 활동 내용에는 우리 동아리가 올해 어떤 활동들을 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월별 활동 계획에 이러한 주요 활동들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동할지 매월 주차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 활동의 주요 목적이나 큰 주제는 변경되면 곤란하겠지만 세부 일정은 실제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 월별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적는 부분입니다. 학생 동아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역사회 연계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아리별로 한 가지 이상의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필수이며 지역사회 연계활동 횟수는 선정 결과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니 잘 계획을 세워서 작성해 주셔야 해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하면서 참여 역량과 공동체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의 축제나 행사에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동아리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꾸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등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연계 활동을 다 적어주신 분들은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동아리 친구들과 학교, 지역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효과에 적어주시면 되세요. 다음은 활동 계획서의 마지막인 예산 사용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비, 식비, 간식비, 교통비, 홍보비, 운영비 등등 최대한 자세하게 예산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10월에 진행하는 학생 동아리 축제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체험부스 재료비나 식비 등을 꼭 편성해 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필수 활동인 만큼 빼먹지 않게 꼭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 예산 사용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활동 계획서 부분 작성이 끝나게 되며 나머지 동아리 회원 명단과 학생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문자와 이메일, 공지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도 잊지 말고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작성해 주신 동아리 친구들의 신청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1차 서류 심사는 동아리의 활동이 학생 동아리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활동 계획이 주요 내용과 일치하며 수행이 가능한지, 지역 연계 활동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동아리의 활동 목적과 기대 효과가 알맞는지, 동아리 활동의 주제와 내용이 창의적인지, 예산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이 수립되었는지의 평가 기준을 통해 진행됩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동아리의 대표자는 2차 면접 심사에 참석해 주셔야 하며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신청해 주신 예산 금액이 조정되어 이후 최종 선정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어때요? 이제 학생 동아리가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잘 알게 되셨나요?
저 꿈열이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학생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주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아리는 현재 인원이 5명밖에 없어요.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계획에 있는데 혹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학생 동아리 사업은 10명 이상의 동아리원이 구성된 동아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시지만 심사 과정에서 동아리 인원에 대한 감점 사항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역사회 연계활동?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우리 동아리의 활동을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각 동아리의 목적과 활동 내용에 맞는 지역 행사를 탐색하여 해당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활동 일정 중 하나로 계획하거나 우리 동아리가 스스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청소년 어울림마당, 안양 청소년 정책학교, 재능마켓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만안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에 학생동아리 플랫폼 탭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학생동아리 지역 연계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매핑 쿠즈로도 지원하고 있으니 한번 들어가 보시면 고민이 싹 해결될 거예요. 세 번째, 신청한 지원금의 액수가 변경되거나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신청해주신 예산은 심사관 분들의 심사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예산이나 세부적이지 않은 예산 계획은 심사 과정에서 감점 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네 번째,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학생 동아리 사업은 예산 사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고 집행 불가 항목을 잘 체크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래요. 또한 학생 동아리 활동은 꼭 지원금을 받은 그 해에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때문에 12월까지 모든 예산 집행을 완료해 주셔야 해요. 혹시나 12월을 넘어 1월에 집행하는 예산은 인정이 안 되오니 그 점 주의해 주세요. 안양시와 안양시 청소년재단 만안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안양과청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학생 동아리 활동 이제껏 많은 학생 동아리 분들과 함께 해왔는데요. 올해는 어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두근두근 기대가 되네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만안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학생 동아리 관련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 꿈열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